네, 안녕하세요. 교양수학 김희진 선생님입니다. 해보겠습니다. 1997학년도 수능 29번 가져왔고요. 거의 역대 최저의 정답률이라고 기록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이 당시 97학년도 수능이 정말 잘 낸 수능이라고 잘 평가되는 그러니까 교육자들 사이에서 엄청 최고의 수능이 아닌가, 뭐 최고의 사고력 평가 시험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받는 시험이기도 하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러니까 얼마 전 24학년도 수능과 비슷한 성격도 좀 있고 굉장히 높아가지고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시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시험이 좀 더 오래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그러니까 혹시 뭐 if 뭐 역사에 if는 없다고 하지만 그랬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도 있을 정도의 어떤 훌륭한 시험이기도 한데 해보겠습니다. 발견적 추론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저도 이 문제 풀어본 지 오래돼가지고 사실 문제가 잘 기억도 안 나요. 해볼게요. 두 방정식 px는 0, q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7개, 9개이고 각각 그렇죠? 집합 a는 x, y 순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소가 px, qy는 0이고 qx, py는 0이다. x랑 y는 실수래요. 네, 실수의 순서상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좌표평면이 나타낼 수 있겠죠. 는 무한집합이래요, 근데. px, qy는 0. 이라는 말은 px가 0 이거나 qy가 0 이라는 말이죠. qx, py는 0이라는 말은 같은 방법으로 네, 이렇게 이제 표기될 수 있고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면 무한집합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집합 A의 부분집합 문제 계속 읽어보면 집합 A의 부분집합 B는 x, y, y는 A에 포함되어 있고 부분집합이고 X랑 Y랑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초기 수능이 좀 이렇게 문제를 서술하는 방식에서 일본 대학 본고사랑 그러니까 특히 도쿄 대학 본고사랑 좀 비슷한 점이 있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라고 밝혀 주어 놓고 또 X, Y가 A 안에 있다. 제가 적으면서 느낀 건데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다는 어떤 그 출제자의 의도이기도 하겠죠. 항상 이제 본고사에서도 구태여 그런 것들을 적어주는 일들은 잘 없었으니까. 그리고 A 원소의 개수를 NB라고 하면 이것은 PX, QY에 따라 변한다. 이런 것도 그래요. PX, QY에 따라 변한다는 걸 누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하는 변수가 생소한 어떤 방정식 P와 Q, 우리가 잘 모르는 방정식 P와 Q 자체가 변수라고 하는 것을 문제에서 명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좀 예시를 들어보라는 말로 좀 해석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럴 때 N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B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해보면요.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PX는 0의 그 실근의 개수는 7개고 QX는 0의 실근의 개수가 9개인데 너무 많으니까 아니면 이제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X가 1, 2, 3, 4, 5, 6, 7일 때까지랑 얘도 1, 2, 3, 4, 5, 6, 7, 8, 9일 때 까지라고 두고 이제 문제를 풀어봐도 괜찮겠지만 너무 많잖아요. 7개, 9개는. 그래서 지금 문제의 핵심 원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충 2개, 3개라고 하고 1, 2, 3, 1, 2, 3을 해로 갖는 그 각각 1, 2와 1, 2, 3을 해로 갖는 방정식이라고 취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좌표평면 위에 그려볼까요? 실수니까 좌표평면 위에 그릴 수 있잖아요. PX 이제 집합 A를 생각해보면 PX, QY가 0이라는 말은 PX가 0이거나 QY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PX가 0이면
x가 1하고 2라는 말이고요. qy가 0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x가 1 또는 2 또는 y가 1, 2, 3 인 경우이니까 지금 이 경우는 또는이니까요. 이 흰색 선들의 합집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px가 0이거나 qy가 0일 때는 이 흰색 선으로 그 집합이 나타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의 교집합으로 빨간색으로 쓸게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qx가 0이거나 py가 0이다. qx가 0이면은 이제 1, 2, 3 py가 0이면 1, 2인데 이제 벌써 문제 핵심 원리가 나와버렸네요. 저도 이거 몰랐어요.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지금 흰색이 이 위에 조건을 만족하는 친구들이었고 빨간색이 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친구들의 집합인데 그것의 교집합이 무한집합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교집합이 무한집합이에요. 교집합이 무한집합인 이유는 px는 0이랑 qx는 0이 공통해를 가지면 된다. 공통해를 가질 때 집합 A가 무한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로 문제의 핵심 원래 발견하지 못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못했다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예시를 좀 잘못 들었어요. 지금은 예시를 너무 잘 들어가지고 발견적 추론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발견적 추론 발견적 추론을 한 번 하자마자 문제 핵심 원래 알아냈던 예시인 거고, 얘는 3, 4, 5라고 할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엄청 이렇게 알고 나면 쉽잖아요. 저도 이게 문제가 공통해를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핵심 원리였는지를 잘 몰랐어요. 진짜 절대 몰랐는데, 저 정말 잘 몰랐는데, 이제 그려보니까 바로 알게 되도록 설계를 이렇게 해놨다는 것도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것이 pxqy에 따라, 미안합니다. pxqy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pxqx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문제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수정은 자막 처리로 해놓을게요. 미안합니다. 또 이러네. 어쨌든 방정식에서 변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px랑 qx에 따라 변한다라고 하는 이제 발견적 추론의 대상을 잘 상정해 주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시를 들어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px가 0, px가 0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의 해가 1이고 qx는 0의 해가 3, 4, 5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추론할 수 있게 되냐면 이제 위에 또 이제 흰색, 빨간색으로 할게요. 같은 통일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흰색, 빨간색으로 다시 통일성을 위해서 표기를 해보면 얘가 1, 2고 3, 4, 5 라고 하고 뭐예요?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다시 통일성을 위해서 다시 흰색,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면요. px가 0, 1, 2이거나 y가 3, 4, 5이거나 이러면 되는데 또 qx가 0이거나 py가 0이다. qx가 0이다. 3, 4, 5이거나 y가 1, 2이거나 그럼 얘가 이제 이것의 교집합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니까 교집합은 얘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유한 집합으로서 집합 A가 상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제 A가 무한 집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보다 이거 이렇게 좀 자기적으로 두 개의 해가 겹치지 않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좌표평면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하면 생각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럼 좌표평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좌표평면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쉽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x, y가 실수이고 x, y라고 하는 순서상을 나타내고 있으면 항상 좌표평면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교과서의 표기예요. 교과서에서 여러분 처음에 함수 배울 때 제가 항상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함수가 뭐냐, 1대1 함수가 뭐냐, 뭐 방정식이 뭐냐, 함수의 방정식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나요? 그런 걸 대답할 수 있어야지 이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함수를 처음 배우고 나서 그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한다고요. D는 도메인, 그러니까 정의역이라고 얘기하고 정의역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Y는 fx를 만족시키는 x, y의 순서상의 집합을 그래프라고 표기합니다. 그래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프 하면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는 것을 좀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제 뭐 여러분 미적분 배우고 나서 그래프의 활용 배울 때도 뭐 이제 y는 fx가 있으면 그것을 미분하고 그것의 증감표를 그린 후에 뭐 그래프를 그리는 것, 그래프를 뭐 그리는 것을 기본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게 왜 기본인지 뭐 요즘 여러분 뭐 드릴 뭐 이런 거 모르겠는데 뭐 개념을 뭐 때려잡고 뭐를 뚫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해요. 뭐 그런 거 열심히 들으시고 일단 근데 교과서에 있는 용어들이 교과서 안에서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지 알아야지 이런 사고력 평가 시험을 잘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 본고사 풀고 뭐 이런 뭐 옛날 문제 풀면서 좀 구닥다리 같은 얘기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훈련해야 뭐 아까 말했던 공간 지각 능력 같은 것처럼 그렇게 훈련해야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시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생각보다 문제 핵심 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잘 설계된 문제인데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그렇게 빨리 찾으려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번에 제가 이제 뭐 등산 얘기하면서 뭐 그런 선생이 있으면 싸대기 뭐 뺨을 때려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농담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답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선생을 좀 찾으세요. 네, 제가 갑자기 무슨 뭐 인터넷 강의를 까는 뭐 모두 까기 인형처럼 갑자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인터넷 강의 다 존중하고 선생님들 다 존중하고 다 좋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보시고 그리고 그 사고력 평가를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과정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문제 핵심 원리를 본인이 찾을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97학년도 수능 29번이었고요. 여기까지 할게요.